안녕하세요.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입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미래 준비를 넘어 전력 생산, 거래, 저장, 공급망 협력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에너지 시스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개편, 국가 간 안보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 흐름,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 달성, 2035년 발전 비중 35% 확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산업 경쟁력 강화로 미래전략 산업 육성, 소득 공유 및 국민 체감 확산, 거버넌스 확대 및 지방정부 역할 증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에는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단지가 조성되며 간척지와 영농형 태양광, 공장 지분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보급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확대와 전력망 지능화를 통해 생산, 저장, 소비가 연결되는 분산형 전략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비용 절감 목표도 제시됐는데요.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80원 수준까지 낮추고 RPS 제도를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 일체형 태양광,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과 아리지오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시장 기반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시장이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시장 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전력 시장에 비해 거래 기능과 가격 신호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최근 전력 시장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급인증서 현물 시장을 폐지하고 장기계약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장기계약 시장이 정착되면 발전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구매자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에서 실증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의 전국 확대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재생에너지는 하루 전 시장에 참여해 중앙급전 발전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로써 시장 가격과 개통 운영 신호를 직접 반영하게 되며 별도 지원 중심의 자원에서 명확한 시장 참여 자원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발전원을 묶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가상발전소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 전력 시장과 유사한 장기 계약 시장과 현물 시장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 확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출력은 분 단위로 변하지만 하루 전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제주의 실시간 시장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변동성 자원의 가치를 반영하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가격에 매기는 지역별 전력 도매 가격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보급 확대 단계를 넘어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운영되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LNG 협력과 원유 스와프, 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고향으로 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을 언급하며 원유, 석유 제품과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비축류를 상호 지원하는 원유 석유 제품 스와프와 민관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가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LNG 공급망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중요성이 커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 해결과 해상 안전 협력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영내 평화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 외교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을 나눴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 착수 소식을 전하며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 연결과 협력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은 방향을 바꾸지 못한 배를 흔들지만 항로를 준비한 배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지금 세계의 에너지 질서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시장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 역시 새롭게 결정되고 있는데요. 결국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누가 더 빠르게 새로운 흐름을 읽고 움직였는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또 만나요.